안녕하십니까, 김중호입니다. 김중호 부동산 TV 제235회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토지 투자 유의 사항 100개명 중 15개명입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알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신정보를 전해드립니다. 국민일보의 이택현 기자가 11월 2일날 보도를 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연내 평당 1,500만원 눈앞이다. 전년 대비 10% 오른 평당 1,458만원. 올해 아파트 분양가가 전년 대비 10% 올랐다. 평당 1,500만원, 3.3 평방미터당 1,500만원 선을 바라보고 있다. 이 데일리의 신수정 기자가 11월 2일날 보도를 했습니다. 초역세권도 안 팔려. 미분양 쓰나미, 마포, 용산도 덮쳤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서울 불패 공식 깨진 청약시장. 9월 719가구 미분양. 한 달 새 18% 증가했다. 다음, 한국경제의 김은정 기자가 10월 29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집값 반토막 나는 거 아니냐 했는데 8억 아파트 4억 됐다. 이러다가 세종 국민평형 4억 원 될라. 규제 완화에도 힘 못 쓰는 부동산 시장. 대출 족쇄 다 풀어도 부동산 냉각기 여전하다.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가 16억 6천에서 11억 8천으로 8억이 떨어졌습니다. 세종 보람동 대방 노블랜드 아파트가 8억 4천에서 4억으로 1년 만에 4억이 떨어졌습니다. 세종시 한솔동 프로지오 아파트가 전년도 8억에서 금년도 4억 4천으로 3억 6천만 원이 하락됐습니다. 다음, 세계일보의 김현주 기자가 10월 28일자로 보도를 했는데요. 무주택자 LTV, 즉 주택담보대출이죠. 50% 완화, 15억 초과 주담대 허용, 주택담보대출 15억 초과되는 아파트도 허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투기 과열 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기준선은 분양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6년여 만에 상향 조정된다. 다음, 조선일보의 김송희 기자가 10월 28일 날 보도를 했는데요. 재건축 훈풍, 노후 단지들 정밀 안전진단 잇따라 통과.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안이 발표되기 전인데도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도봉구 창동 상하 1차 아파트와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성 아파트가
안전진단이 다 통과되었고 재건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계일보의 김현주 기자가 10월 28일 날 보도를 했는데요. 청년주택 흥행 기대 크지만 부지 발굴과 재원 확보가 숙제다. 중장년층 역차별 논란도 있습니다. 5년간 공급되는 50만 가구 중 68% 해당되는 34만 가구가 청년층에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일보의 김현주 기자가 보도하기를 예상보다 빠른 부동산 빙하기 정부 다주택자 대출 규제 빼고 다 풀었다. 금융위는 투기 과열 지구 내 무주택자 1주택자에 한해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큰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다음, 금단 신도시 경계선에 연접한 토지 개발 이슈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인구 및 차량 수가 급증함으로써 금단 신도시를 말합니다. 올림픽 도로 직결 목표로 원당에서 태리간 4차선 도로가 공사 중입니다. 4차선 도로변 땅, 이 4차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4차선은 0.02% 확률로 희소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강화 계양간 고속도로 내년도에 착공이 된다. 풍무 IC에서 500m 거리에 우리 땅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땅 바로 앞 장제로 4차선에 접해 있는 땅입니다. 이 장제로가 향후 6차선으로 확장되는 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금단 신도시 인구 계획은 34만 명 인구로 22년 하반기만 1만 가구가 입주를 합니다. 우리 땅 바로 밑에 있는 풍무 나들목 연결하는 3거리가 4거리로 변합니다. 다섯 번째, 금단 신도시 우측은 풍무지구 2만 가구가 있고 금단 신도시는 2기 신도시인데 335만 평이고 지금 순차적으로 입주 중입니다. 여섯 번째, 금단역 역세권입니다. 850m 거리이고 인천 1호선 연장 백일역과 서울 5호선 더블 환승역입니다. 일곱 번째, 인천 북부지청에 법조타운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법조타운하고 인접해 있는 핵심 요지입니다. 여덟 번째, GTX-D 노선 역세권 입지인데요. 임야는 GTX 역의 역세권 임야는 무조건 붙잡아야 됩니다. 아홉 번째, 관광지 주변 땅입니다. 아라뱃길 인근이고 대규모 위락단지 인접 땅입니다. 이 땅은 돈 되는 땅의 조건에 다 일치를 합니다. 그러면 MBC 뉴스 데스크에서 고수들의 투자 비법을 소개했는데요. 돈 되는 땅의 조건으로 신도시로 수용되는 땅의 보상금을 노린 투자는 아마추어다. 신도시 연접 지역 땅은 잘만 고르면 10배에서 20배 시세 차익을 얻는 게 어렵지 않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남양주의 왕숙 신도시 인근 오남읍 양지리의 최근 6개월 땅값은 평당 482만 원으로 이전 6개월 평균보다 137%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남시 교산 신도시 인근 신장동 역시 최근 6개월 사이 땅값이 80% 넘게 올랐고요. 2018년 3기 신도시 발표 후 교산지구 주변 돈 되는 땅은 다 팔려서 매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 설계 전문가인 한 대학 교수는 신도시나 택지지구로 바로 이어지는 도로 주변, 특히 교차로가 생기는 땅은 시세가 수십 배 뛰는 경우가 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인 토지 투자 유의사항 100개명 중 15개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 부동산 투자는 직주 근접 상황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집과 직장이 근접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고속도로 옆 땅을 항상 주목해야 한다. 수도권 외곽 고속도로 및 신규 도로 옆에 있는 야립 간판의 경우 월 광고비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호가를 한다. 야립이 가능하다면 공업지역 공장 건물의 옥상에도 상업지역 건물과 동일하게 타사 광고를 할 수 있다. 세 번째, 장기 투자라면 누가 봐도 쓸모가 없다고 하는 땅을 사는 것이 좋다. 네 번째, 멀리 본다면 공장 옆에 붙은 땅을 사는 것이 좋다. 보존산지, 준보존산지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도시가 확장될 경우 시가화 지역 및 계획 용도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살릴 수 있는 맹지라고 해도 너무 멀리 떨어진 맹지는 사지 말아야 한다.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섯 번째, 주인이 자주 바뀌는 땅, 분할 합병이 자주 있는 땅은 사지 않는 것이 좋다. 일곱 번째, 땅을 사면 청량을 하고 경계 말뚝을 박는 것이 좋다. 여덟 번째, 땅은 임자가 따로 있다. 땅을 매입 후에 군돈을 들여 형질 변경, 용도 변경, 지목 변경을 하지 말라. 땅은 원시로 있을 때, 원야 상태란 얘기죠. 그 가능성이 사람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된다. 아홉 번째, 부득이 땅을 팔 경우 한 중개업소에만 의뢰를 하라. 열 번째, 땅을 매입한 후 종전 경작자나 임차인을 바꾸지 말고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땅 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해 가는 것이 세상 사는 이치이기 때문이죠. 11번째, 못생긴 땅은 주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2번째, 땅은 도망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주색 잡기나 무모한 사업 투자, 친구 보정을 잘못 쓰면 땅은 도망간다. 13번째, 땅 문서가 수십 년간 장롱 속에서 묵은 땅이 있으면 물어볼 것 없이 사는 것이 좋다. 14번째, 꼭 필요하지 않다면 개인이 택지를 조성한 땅이나 형질 변경을 한 땅은 사지 않는 것이 좋다. 15번째, 땅은 아내의 귀중한 보석처럼 갑옷처럼 소문내지 말고 자랑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으로 김정호 부동산 TV 제 235회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였습니다.